청진기입니다. 1816년 6월 35세의 젊은 의사 르네 라에네크의 옛 친구와 우연한 만남 뒤 몇 주 후 그의 인생은 물론 의학계 전체를 크게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루이 베케라는 친구는 루이 18세 정부의 보건정무차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우연히 만난 루이 베케는 라에네크에게 네케르 병원의 병원장 자리를 제한 학생 시절 샤리테 병원에서 나폴레옹의 주치의였던 코르비자르의 지도하에 수련했던 시간이 인상 깊어 병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코르비자르는 근대의학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로 손상된 신체와 기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확하며 엄격한 관찰을 중시했습니다. 철학적인 의학의 시대를 끝내고 환자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상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알려진 진단법인 타진이 발전하게 된 것도 바로 코르비자르 같은 선구자들 덕분이었습니다. 타진이란 손가락 끝으로 신체를 두드려 흉곽이나 복강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병세를 살피는 진단법입니다. 그렇게 심장이 안 좋은 뚱뚱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고, 라에네크는 이 여환자의 진찰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너무 뚱뚱해서 손으로 타진하는 검사로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여인의 풍만한 가슴에 귀를 갖다 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던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놀이터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아이들이 나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었을 때 나는 소리를 들으며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에네크는 여환자의 부모에게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서 끈으로 묶어달라고 부탁했고, 즉석에서 완성된 도구로 새로운 방식의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관 한쪽 끝에 자신의 귀를 대고 다른 한쪽 끝은 환자의 가슴에 갖다 댄 후 관을 통해 들려오는 여인의 심장 박동 소리는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며 분간하기도 쉬웠습니다. 가슴에 귀를 직접 갖다 댔을 때보다 더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라에네크는 심장 박동을 이렇게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 해를 비롯해 흉곽에서 나는 다른 소리도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라에네크는 자신이 발견한 진단법을 즉시 현장에 활용, 다른 진단법들과도 충분히 비교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에네크는 3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폐와 심장, 늑막에 관련된 주요 질병들을 매우 정확히 기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신체 기관들이 내는 소리나 소리의 변화를 듣고 여러 질병을 구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행해지던 촉진이나 타진을 이용한 외과적 진단보다 더 정확하고 믿을만했고, 라에네크는 고형종양과 공기낭처럼 상이한 병증들도 청진기를 통해 구별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는 진단 결과를 활용 청진기의 형태와 크기를 개선해갔습니다. 청진기를 이용한 진단은 말 그대로 혁신이었으며, 학계에서는 이 방법을 간접 청진법이라고 명명. 이때부터 청진기는 의사라는 직업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포스트잇입니다. 1970년 스펜서 실버는 3M의 연구실에서 초강력 접착제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실수로 화학 반응물질의 배합을 권장량 이상으로 첨가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잘못된 원료 배합으로 잘 붙었다, 잘 떨어지는 특성을 가진 접착제를 만들게 됩니다.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가 붙었다, 떨어지는 접착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접착제의 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표시하려 꽂아두었던 메모지가 쏟아져 내려 당황하는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문득 4년 전 만들었다 활용하지 못한 접착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던 그 접착제는 그렇게 3M사의 세계적 히트 상품인 포스트잇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자레인지입니다. 레이시온은 25세가 되던 해 레이더 장비를 개발하던 회사인 레이시온사의 보조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데 쓰이는 원통형관인 마그네트론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 스펜서는 호주머니에 사탕을 하나 넣어두고 있었는데 실험이 끝나자마자 주머니에 있던 사탕이 모두 녹아 끈적끈적한 액체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탕을 녹일 만큼 뜨거운 열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옥수수 알갱이를 주머니에 넣고 실험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스펜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옥수수가 팝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마이크로파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판단한 스펜서는 마이크로파를 낼 수 있는 장비를 만든 뒤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장비를 제작 후 그릇에 음식을 담아 작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마치 마술과도 같이 음식물은 불이 없이도 따뜻하게 데워지거나 심지어는 끓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레이시온사는 1945년 특허를 등록하고 곧바로 전자레인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출시된 제품은 높이 167cm의 무게가 340kg로서 지금의 제품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컸지만, 냉동된 식품을 빨리 녹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레스토랑과 항공사 등을 중심으로 전자레인지는 미친 듯 팔려나갔고, 1952년부터는 가정용으로도 생산되어 1970년 이후에는 가정의 필수품처럼 되었습니다.